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유럽의약품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전 생성 사이의 연관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보건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일단 중단했는데요. 네, 문제는 국내 코로나19 확진 상황입니다.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서 700명까지 치솟으며 4차 유행이 현실화됐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유럽의약품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전 사이의 연관성을 발견했다며 이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부작용으로 정식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매우 희귀한 사례라고 덧붙였는데요. 이번 발표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EMA, 즉 유럽의약품청에서 이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에 발생하는 혈소판 저하를 동반하는 희귀혈전증이 연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원인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에 발생하는 면역 반응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일단은 이러한 면역 반응이 원인이라고 하면 일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플랫폼을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아데노바이러스 전달체를 이용한 백신 형태거든요. 네. 여기에 삽입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유전자 부위가 있는데, 여기서 발생한 스파이크 단백질이 이러한 면역 반응을 과도하게 유발한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운 것 같고, 네. 일단 플랫폼으로 사용하고 있는 아데노바이러스 그 자체도 면역 반응이 굉장히 상당히 높게 나타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발생되는 어떤 부작용의 한 형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다만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에 발생하는 어떤 면역 반응이 원인일 거다라고 추정만 할 뿐 정확한 기전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밝히기에는 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걸로 보고 있는데, 일단 이 플랫폼이 갖고 있는 어떤 한계점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아닐까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추정만 할 뿐이고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혈전 생성 논란이 커지자 일단 우리 정부는 60대 미만과 보건교사 등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한시적으로 보류했습니다. 이런 정부 결정이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최근에 확진자가 크게 다시 증가하면서 다시금 백신 접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이런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우리나라에 도입되고 있는 대부분의 코로나19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입니다. 물론 일부 화이자 백신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다 보니까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을 보류를 하게 되면 일단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백신 접종 스케줄, 즉 집단 면역 형성까지 이 속도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요. 네. 물론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희귀혈전증이 발생을 해서 사망하는 사례가 나오게 되면 이 당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일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발생하는 희귀혈전증의 비율이 상당히 낮은 꼴이거든요. 반면에 백신 접종을 안 맞고 코로나19에 감염돼서 사망하는 사례랑 비교를 했을 때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즉, 네. 이익 측면에서 그러니까 물론 이 희귀혈전증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백신을 맞고 감염이 안 되는 게 더 잠재적인 우위에 있다. 그러니까 이익 측면에서 잠재적인 우위에 있는 거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만약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이외에 다른 대안이 있으면 지금처럼 접종을 보류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지금 현 상황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이외에는 일부 화이자만 현재 도입이 되고 있고 또 다른 선택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잠재적인 우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접종 보류를 하는 게 맞느냐, 이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의약품청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의 전체적인 이익이 부작용 위험보다 크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당장 상반기 내 1,200만 명 접종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죠. 일단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까지 대부분의 국내로 공급된 백신 형태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인데, 네. 지금 접종이 보류가 되면서 늦춰지게 되면, 그리고 향후에 만약에 접종 중단이 선언이 된다라고 하면 이 물량은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가만히 따져보면 우리가 정부에서 지금 계약을 맺은 코로나19 백신 물량이 총 7,900만 명분인데, 이 중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한 1,000만 명 정도 분밖에 안 됩니다. 네.
여기에 물론 코백스 물량의 상당 부분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형태로 도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다 따져봐도 한 1,500만 명 정도의 어떤 물량이다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렇게 보면 나머지 타 제약사의 그 코로나19 백신 형태들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 계획하고 있는 시점에 맞게 제대로 공급이 돼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전 세계의 상황을 보면 코로나19 백신 물량이 부족한 만큼 아무래도 제때 들어오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을 보류하거나 중단을 하게 되면 그 물량만큼 어느 정도 차질은 발생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타 제약사의 코로나19 백신들이 제때만 공급이 된다라고 하면 이러한 어떤 차질의 우려성은 상당히 낮을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건 키는 정부에서 제때 타 제약사의 백신 물량을 공급을 받을 수 있을 거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원활한 백신 공급이 중요하겠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확진자 발생 추이가 심상치 않은데요. 한동안 400명에서 500명대를 지속하던 확진자 규모가 갑자기 700명까지 치솟았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일단은 그동안 거리두기 하향 조정 등 방역 정책을 완화를 시켰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코로나19의 확산 에너지가 그 사이에 크게 증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즉 원인은 최근에 시행했던 방역 조치 완화가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는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지금처럼 확진자가 하루가 다르게 갑자기 증가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그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 분명히 이런 방역 정책 완화에 무언가가 추가적으로 작용을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원인이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가 본격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리두기 완화의 영향에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합쳐져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분석하고 계신데요. 자, 이렇다 보니 이제는 그 4차 유행이 현실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 피로도에 변이 바이러스 위협까지 겹쳐져서 전보다 더 심각하게 유행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현재 확산세는 4차 유행이 현실화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그러면 이 4차 유행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앞으로의 상황은 크게 다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규명은 안 됐는데 이번 4차 유행, 그러니까 재확산의 근본적인 원인이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네. 바로 직전인 3차 유행 때, 즉 그 당시에 최대 하루 신규 확진자 규모가 한 1,200명대 수준이었거든요. 네. 이거보다 더 클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3차 유행보다 더 큰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금요일에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죠. 단계 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단계 격상이 너무 늦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실효성 있는 방역 대책은 없을까요? 일단 실효성 있는 방역 대책의 하나로서 일부에서는 자가진단 키트 도입이라든가 아니면 전국 전 지역에서의 진단검사 무료화 등 이런저런 대책들이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실효성 측면에서는 효과가 낮을 것이다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거리두기 단계 격상 이외에는 이렇다 할 실효성 있는 방역 대책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재확산의 원인이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지역사회 전파라고 하면 물론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시스템으로는 통제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금 상황을 어느 정도 속도를 완화시키려면 거리두기 상향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스템을 빨리 재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기존의 거리두기 단계 시스템을 계속 적용을 하다 보면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그리고 지난번 3차 유행 때는 경제적인 이유로 이 확산 속도를 뒤따라가는 방역 조치를 취했었거든요. 예. 이렇다 보니까 3차 유행 당시에 굉장히 그 확산, 그러니까 기간이 장기화되는 이런 부작용을 낳은 부분이 있는데, 그만큼 만약에 확산이 장기화가 되게 되면 그만큼 경제적인 피해는 오히려 더 커질 수가 있거든요. 네. 따라서 이번 재확산을 막으려면 선제적인 방역 조치를 취해서 단기간에 확산을 빨리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치밀한 방역 대책이 마련되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살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